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는 일들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1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해에 관한 문제이고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1운동이 아까 핵심 가치 이외에 3.1운동의 전체적인 좀 준비 또 전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우리 국민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연대라는 단어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부터 종교계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연대를 했고 사실 첫날 시위는 서울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6군데에서 같이 동시에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실 선천에서 12시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 기독교, 천도교 그다음에 기독교계 학교들이 동원이 돼서 첫날부터 연대의 힘으로, 왜냐하면 약자인 식민지민으로서 어쨌든 절대 권력과 같은 이 총독부에 맞서는 항일운동을 할 때 아예 3.1운동 준비 자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기존 전제를 가지고 했고 천도교에서 일어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지역마다 혼자 하기보다는 학생은 학생끼리 종교인과 이렇게 시작한 게 첫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3.1운동의 가치로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연대를 했다는 점이고요.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시민연대, 국민연대. 그 흐름의 출발점에 3.1운동의 연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민족대표가 천도교 대표,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비하는 아니겠지만 민족 대표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 대표지 왜 민족 대표냐? 종교 없는 사람은 대표성도 없는 거냐? 뭐 또 유교가 많았었는데 유교 대표 빠졌으니 이들이 왜 민족 대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하필 종교계 대표라고 하는 서명을 했을까? 이거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 1910년에 어쨌든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정치 사회단체를 모두 해산했고요. 오로지 남은 것,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종교계에 들어가서 활동하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 딱 2개였는데 약간 통쾌한 것은 그 2군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역이었고 종교인들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천도교나 기독교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어떤 집단화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 3월 1일 단순히 서울에서만 안 한 게 다 지역에서 이제 그 연계되어 있던 게 종교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인사와 학교 교사 이외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조직 같은 걸 일본이 다 깼는데 딱 2군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한영원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천도 기독교 주도하면서 함께 참여를 했고 어쨌든 일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계의 기독교, 천도교, 불교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사실 된 거죠, 사실.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하에서 한국인들의 모든 집회, 결사의 가능성들을 봉쇄했고 봉쇄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아니면 학교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이제 종교계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건 자체가 이제 종교계 대표를 민족 대표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 좀 분명히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평화적 시위, 비폭력 평화적 시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또 폭력적 양상이 보인 적도 있었고 또 이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제암리 학살 사건처럼 일본군이 만행으로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간히 드러난 이제 지역에서의 폭력성 또 이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위 그리고 3.1운동이라고 부르지만 3월 1일 하루에 일어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에 걸친 운동이었던 셈이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확산하는 과정, 또 일부에서 폭력화됐던 것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얘기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위 자체는 만세 시위잖아요. 이게 만세 시위가 3.1운동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자체는 비폭력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선언서 읽고 만세사정 부른 다음에 행진을 하잖아요. 약간 행진을 하다가 면사무소 앞에 가게 되면 이 면사무소나 주재소 앞에 가게 되면 좀 화가 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며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나 이 헌병들이 대응하면서 총을 쏘게 되고 아니면 뭐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이렇게 뒤엉키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이제 많은 그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폭력 시위를 준비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 시위를 실제로 면장들이 주동해가지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양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3.1운동이 처음에는 이 북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다가 한 70% 일어나다가 3월 중순이 중남부로 가게 되면서 3월 말이 됐을 때 3월 한 2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피크였어요. 그 시기에는 정말 폭력 투쟁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 비폭력 투쟁도 많았고 희생자도 많았고. 근데 사실은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광주 폭도로 모는 그런 망언도 마찬가지 방식이잖아요. 총칼 앞에서 돌 던지는 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력화했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 이른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비폭력 시위에서 이른바 광경진압, 이제 과잉진압이죠. 생각 이상의 과잉진압에 대한 이제 정당한 좀 방어다. 대응 정당 방해.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로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푸스넨이라고 하는 친구가 5.4 운동의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진짜 비폭력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의 결정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대응으로서 정당방위로서의 어떤 폭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다 이런 평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세 시위라고 했어요. 네. 이 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세 사회의 축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제폐하 만세.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에 보면 그 독립협회 같은 데 집회를 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요. 우리 회 집회가 끝나서 이제 끝날 때 회원들이 황제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2천만 동포와 황태자 전하와 태극기를 향하여 천세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세는 황제에게 바치는 축수였잖아요. 이게 시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기쁠 때 황제의 생일날 이럴 때 부르는 이제 축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세 시위를 했다. 만세가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런 만세 시위를 했을까?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 이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그 3.1운동을 목격했던 피터현이 쓴 책 제목이 만세거든요. 만세가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 자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어쨌든 일본의 어떤 차별적인 그 어떤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거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독립만세, 조선 독립만세라고도 부르고 대한 독립만세라고 당시 이제 불렀을 때 앞에 붙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만세의 의미에는 독립을 통해서 자유를 찾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고 좀 흥미로운 것은 첫날부터 시위 양상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지시한 거냐? 보면은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2월 24일 날 합의하면서 운동 방식도 아마 전달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국가가 마지막 구절이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란 말은 우리나라가 만년 동안 영원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이 독립을 만년 동안 지키자라는 얘기랑 이제 애국가의 우리나라 만세와 대한독립 만세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독립 축하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그 만세 시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하행진이다. 뭐 다른 해석도 물론 가능하겠죠. 일단 그래서 만세라는 개념 자체가 독립 축하연이었다. 만세 시위, 만세 행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100주년 기념식도 사실은 국가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만세의 날, 이 100주년 기념 행사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핀란드가 1917년에 독립을 해서 2017년에 그 100주년 독립 100주년 행사를 할 때 구호가 투게더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의 국민 통합, 국민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진짜 촉박하게 되면서 그래도 다행히 정말 사회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3.1운동,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3.1운동 기념을 하면서 10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이 100년을 돌아보면서 기념을 하는 이 사건이 나중에 기념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말하자면 국가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인증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건데 함께 그 사업을 정리해서 백서에 담아서 이 모든 그 100주년의 사업을 국가 주도의 어떤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국민이 만들어간 100년을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 사업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나중에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100주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하나의 역사로 만드는 일이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자체의 역사적 의미, 그러니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걸 떠나서 기념사업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해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용의 사담. 오늘은 김희독립선언서 공약 3장의 첫 번째로 마지막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예, 지금까지 전우용의 사담이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KTV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우용의 사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